지금 민주당 곳곳에서 200석 발언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게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일주일 전, 2주일 전 기억하잖아요. 일주일 전, 2주일 전 분위기가 어땠어요? 한동훈 시장이고 어디 가면 그냥 난리 나고, 이재명이 집은 초상집이고, 그때 국힘당이 압승한다고 다 이러다가, 아니 황상무하고 이종섭 때문에 서울에서 15 빠졌다고? 갑자기? 이런 거를 갤럽에서 내놨는지 어디서 내놨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거에 이거 여당도 겁먹어서 호들갑 떠니까 더 이걸 당연시 여기면서 민주당은 뭐 박지원 등등이 200석 발언을 막 대놓고 하는데,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지난 4.15 총선 때하고 데자뷰 아니냐. 갑자기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혀 생뚱맞은 거 결과 하나 떡 내놓고 돌풍 뭐 이렇게 몰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 유시민이가 180석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180석 이러니 진짜 180석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180석을 세팅해놓고, 제 추측입니다. 180석으로 세팅해놓고, 근데 느닷없이 180석을 먹어버리면 이게 충격이 오고 조사가 들어가고 의심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미리 이제 군부를 떼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180석에 가랑비 옷 젖듯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진짜 180석 먹었네 그러고, 여론이 그랬잖아. 180석 그때 유시민이 똑부러지게 맞췄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0석은 느닷없이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말도 못하잖아요. 거의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냥 다 면면이 돈봉투 사건에 무슨 사건에 조국이 사건에 다 그물이잖아요. 폭망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200석을 먹어봐요.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니까 그냥 조사 들어가고 전 국민이 의심할 거니까 미리부터 선거 한 2, 3주 전서부터 떡 200석을 띄우는 거야. 그러려면 민주당에서 막 200석 하기 전에 뭔가 여론조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여론조사 떡 하나 띄우고, 200석 쫙 나가는 거예요. 여론조사 이거 뜨기 전에 200석 발언이 나왔었어요. 그러고선 여론조사가 이렇게 딱 나와. 서울에서 15%가 빠졌다. 갑자기 왜 빠져요? 서울에서 갑자기 일주일 새에 2, 3 빠졌다고. 그건 그래 좋다. 5 빠졌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데 5% 빠졌다고 그러자. 15 일주일 사이에? 여론조사 전문가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영작 박사도 여론 통계 전문가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엄청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막말로 무슨 바람을 폈거나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주일 새에 어떻게 %가 빠져. 2, 3% 빠지는 거지. 뭐가 잘못됐어도. 근데 잘못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쪽이 민주당이 잘못된 게 더 많았어. 여기에 이종섭, 황상무는 아무것도 아니고. 뉴스를 비교해 보세요. 저쪽 뉴스가 훨씬 더 컸지. 그래서 훨씬 더 아주 비열하고 불법적이고 이런 거고.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거는 이제 지난 4.15 총선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다. 200석을 세팅을 해놓고 200석은 딱 누가 용감하게 전망이라고, 그때도 유시민이 용감하게 딱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세팅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이 거기에 맞춰서 쓱 띄웁니다. 이렇게 우선 그 다음에 언론들이 이제 막 날개를 달아주죠. 200석 15% 빠졌다 국힘 망한다. 그러니까 또 국힘당 또 수도권에 나간 사람들은 지네들이 겁먹어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지지율 빠졌다 이게 이러고 또 나오니까 자중질환.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겁먹고 헤매고 이러니까 그냥 죽사발이 나는 거예요. 이러고서는 부정선거에서 딱 200석 먹은 다음에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제 예측이에요. 한 150석 내지 160석은 민주당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조국당이요 20몇 석 가져가요. 그럼 합쳐서 180석이 넘어요. 둘이 합쳐서. 그 다음에 무슨 정의당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몇 석 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 당에서 한두 석 헐레는지 몇 석 헐레는지, 이렇게 해서 전부 합쳐서 200석 해서 윤석열을 탄핵을 시켜야 감옥 다 안 간다. 이재명, 조국이고 전부 감옥 안 가고 송영길은 감옥에서 나온다. 이러니까 우파 말고 전 좌파들 전부 합쳐서 200석. 그거는 윤석열 탄핵에 다 찬성할 사람들이고 190석 정도만 해도 탄핵을 가능하죠. 왜냐? 국힘당에서 반대표가 나와요. 탄핵에 찬성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목표는 윤석열 탄핵이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왁구는 180석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군소정당
표 합쳐서 한 190석 만들고 민주당의 반란표 한 열몇 석 해가지고 탄핵시킨다. 작전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느닷없이 작전이 나오면 안 되니까 미리 군부를 떼서 여론조사와 200석 발언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부는 이제 뜸부기 쓰는 거죠. 그거 지금 김민석이 그러대요. 또 지금 그런 200석 발언하는 거는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것들이. 200석 지들 다 공유하면서 생각을 공유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분위기가 수상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게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득세한 데가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새로 생긴 데가 그때 70몇 군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새로 생긴 데가.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도 문재인 정부 때 혜택을 많이 받았죠. 여론조사 어디서 합니까? 결국 어디서 해요? 정부 기관이나 싱크탱크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발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에 지원금 들어가고. 문재인 정부 때 여론조사 기관들이 세칭 말하자면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재미 본 데다가 또 밀어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0석 드립을 치는데 이게 수상합니다. 연합뉴스, YTN, 이런 그 좌파 성향의 MBC 말할 것도 없고, KBS도 아직 정상화 안 됐어요. 이런 신문 방송에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데 조중동도 같이 날뛰어. 조중동도 무슨 민주당 200석 낙관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200석을 그냥 이렇게 헤드라인에 달아요. 그리고 박지원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그냥 계속 떠들고 경고 주는데도 왜 떠들까요? 박지원이가 중앙정보부장 한 사람이에요. 국정원장 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부정선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하려는 팀은 세팅을 딱 해놓고 여론몰이해서 중국 우마오당에서 댓글들 그다음에 여론 200석 그다음에 누구 발언 여기서 발언 여론조사 이상한 거 갑자기 팍 내놓고 또 그 여론조사에 발맞춰서 신문방송이 막 하고 분위기 몰아가고 그다음에 뒤숭숭하게 반대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이죠. 국민의힘 뒤숭숭하게 만드는 작업하고 뒤숭숭하잖아요. 지금 공천이 잘못됐네. 물론 공천도 잘못됐지만 일부 뭐가 잘못됐네 뒤숭숭하게 만들고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구조로 만들어가면서 이걸 또 언론에서 막 띄우면서 바람잡이 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 그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2주 후에는 세팅한 대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백약이 무효라니까요. 부정선거 앞에는. 그럼 지금 엄포라도 놔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어. 엄포도 안 놔. 왜? 엄포 놓으셔야 돼요.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 얘기는 몇 번 했죠. 3번인가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야지 왜 인쇄된 도장으로 가름하느냐. 이거 문제 있다. 부정선거라는 얘기도 딱 부러지게 못했어요.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거 한 3번 얘기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것도 근데 관철을 못 시켰잖아. 선관위에서 이거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 돼요. 이러니까 쑥 들어갔어 또. 안 돼요. 한동훈 위원장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 대결이라니까. 이게 다음을 노리고 이게 안 돼. 다음 없어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에 대선 없다니까. 이번 선거 지면 끝이요. 끝. 한동훈만 끝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끝이에요. 탄핵 몰아간다는 거 아니야. 탄핵으로. 그러면 불쌍한 국민은 이재명이가 통치하는 나라 민주당 종북 주사파 사기꾼들이 장악한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같은 평론가들은 어떻게 죽이려고 할 텐데 지금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생업하는 사람들은 경제 다 말아먹을 텐데 문재인 때 안 겪었어요? 나라 부채가요 지금도 허덕허덕 되는데 그거 똥치다거리 하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똥 빠져요. 근데 거기다가 부채를 더 얹을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얹을 겁니다. 왜냐면 찌끔찌끔 다 나눠주니까. 그러면 돈 받는 사람은 그때는 좋죠. 자 60만 원이고 100만 원 받아서 좋지. 그래 100만 원 받으면 살림살이에 보탬이 돼? 이거 처먹고 일본 통장에 넣을지 모르지. 그래서 살림살이 보탬이 되냐고. 나라 경제가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업이 활성화해야 되고 장사가 잘 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얘네들은 돈을 뿌려가지고 국가 돈을 고갈을 시키고 부채를 얻어도 내 당대에 우리 몇 년 동안에 해먹은 그만이라는 거야. 지네가 정권 잡았을 때 나눠주고 끝내자는 거야. 그 다음에 나라가 거덜이 나건 나라가 부도가 나건 자기 책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100년 대계는 없어요. 10년 앞도 안 봐 얘네들은.
그냥 있는 돈 부채해가지고 정권 잡아가지고 문재인 때처럼 다 나눠주고 우리 인기 끌고 다 나라 빚잔치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야. 나만 그냥 흑석동 김우겸 선생처럼 나만 좋은 상가 먹으면 되고 좋은 집 장만해놓고 그 사이에 이거 비트코인 이런 걸로 짱 박아서 돈 장롱에 짱 박아놓고 그 다음에 나라 망해도 난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먹고 산다는 거야. 국민이 굶고 나라가 기업이 도산하고 야 이건 뭐 모르고 우선 그냥 부채로 막 막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쑤셔 막느라고 윤석열 정부가 혼나는데 간신히 지금 막아나가고 있어요. 3년 더 하면 임기 채우면 어느 정도 막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도로아미 탑을 그때는 더 퍼주기 할 겁니다. 더. 어떻게 할 거예요? 퍼주기만 하면 돼. 다행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다가 한 방에 그냥 훅 가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민 가실 거예요.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니까. 통수에 왜 통수? 막으려면 어떻게 해? 진작에 수사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엄포라도 놓으시란 말이에요. 이번에 서버 특단에 조치하겠다. 국정원에서 완전히 미러링 아시죠?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그냥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엄포를 놔야 돼. 지금 국정원에서 미러링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서버. 이거 어디서 북한에서 해킹 오든 중국에서 해킹 오든 철저히 감독해서 원천 타격하겠다. 중국에 있으면 중국 그 인터폴 어떻게든지 협조해서 그거 잡아오겠다.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원천 타격하겠다. 발본색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오프라인에서 뭐 표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완전히 인생 끝내겠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번에 부정선거 할래는 세력이 있으면은 꿈도 꾸지 말아라. 우린 다 알고 있다. 만반의 조치를 했다. 하겠다. 이렇게 엄포라도 놔야 돼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부탁인데 제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사전선거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사인을 줘요. 대통령 스스로가 또 여당 대표가 사전선거를 하면은 부정선거 없는 거야 임마. 이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부 다한테. 국민들한테도 사인을 줘서 안심하고 사전선거하게 돼요. 사전선거를 많이 하게 되면요. 장난칠 룸이 판돈이 커져요. 판돈이 요만한 데서 부정선거 하려면 티가 많이 나는데 판돈이 이렇게 커진 다음에 부정선거 이쪽에서 좀 쓱 빼도 잘 티가 안 나게 돼. 그래서 부정선거 이 판돈이 커지면 안 돼. 판돈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많이 투표가 들어가면. 그래서 사전선거 하라는 독려운동을 하지 마세요. 그냥 당일 투표하고 사전선거에 대해서 그냥 조사를 안 하려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사전선거를 합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당일 선거 해주세요. 그 부탁드려요. 왜냐면 지난번 사전선거 했잖아요. 지난번 선거 때. 이번엔 당일 선거 한다고 당일 선거에 딱 투표하는 모습만 보이세요. 그리고 이런 엄포. 부정선거 엄단하겠다는 엄포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걸 왜 얘기를 안 해? 아니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거들면 좋아요. 지난번 대만 선거 보니까 참 존경스럽다. 대만이. 우리도 조만간 대만처럼 아주 선명하고 투명한 투표 시스템을 만드는 걸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겠다. 이런 사인도 주면서 지금의 법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겠다. 부정선거 획책하는 세력이 있으면 발본색원하겠다. 아니 정광훈 목사는 지금 100억 걸었잖아요. 물론 100억 한 방에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직접 가담자는 100억 준대요. 직접 가담자. 그리고 무슨 도와준다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알고 있던 사람은 그 사안에 맞춰서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 뻥카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뻥카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럴 힘이 있어요. 왜? 자기 돈이 있는 게 아니라 100억 준다고 모금하면 금방 하루 이틀 사이에 모아요. 그럴 힘이 있는 분이야. 그리고 거기 교회 헌금이요 엄청나요. 거기가. 왜 헌금이 엄청나게? 나라 살려달라고 다른 교회 다니는데 11조는 그 교회에다 해. 나라 살리는데 애국운동에 써달라고. 그게 엄청 많아. 내가 아는 교수도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에 11조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돈 필요한 사람은 정광훈 목사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 많은 집회하지. 집회하는 게 다 돈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그 지난번에도 그 카운트 하는데 비용 들어가거든요. 그 뒤에서 정광훈 목사가 다 지원했어요. 그런 거 하라고 11조 거기다 냈는데. 그래서 거긴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현상금 100억도 줄 수 있는 그 교회야.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금을 걸고 엄포도 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박지원 등 이 민주당 낙관론 펼치는 게 심상치 않아요. 이거는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세팅돼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긴급히 부탁드립니다. 긴급히 해주십시오. 긴급히. 조치 어떻게 취하는지 아시죠?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조치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빨리빨리 수기하세요. 빨리빨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애국 시민들은 밤잠을 못 자요. 부정선거에 또 당할까봐. 그 민경욱 대표 불러다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든가. 부정선거 잘 알고 있어요. 이거 큰일인데. 이게 불안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봐.